자, 오늘은 고전 시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신음의 방황시어, 얘는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를 보시게 되면 시조죠. 제가 고전 시가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앞에서부터, 즉 예를 들면 뭐 고대 가요인 황조가나 향가, 고려가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로 수능을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수능에서 그 평가원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시조 이후부터 현재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는 고려가요가 심심찮게 나옵니다만 결국은 수능과 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즉 시조와 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전 시가도 역시 제목과 그 다음에 작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 신흠의 방홍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방홍시어. EBS 수능 특강에도 들어있으니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수부터 19수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5수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얘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보느냐? 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1번 문제에서 뭐 표현문상 옳은 거, 4번에서 A, B 고려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보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계속 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3번 문제를 보시면 적절한 거죠. 네, 적절한 거일 때는 혹시라도 혼동을 막기 위해서 여기 3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적절한 거라서 4번도 적절한 거. 5번은 적절하지 않죠? 5번 문제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치는 것도 문제를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거를 혼동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하고 4번, 5번 둘 다 보기가 있죠. 4, 5번이. 이럴 때는 어느 것을 먼저 볼까요? 네, 4번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 네, 적절한 거라도 보기는 다 읽어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밑에 선지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홍시어는 선주가 죽은 후에 경계에서 밀려난 신흠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놨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인데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것, 이문으로 표상되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정을 표현한 작품군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흠이라는 분이 이런 30수의 연시조를 썼는데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문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림, 선왕, 이건 결국 누구겠습니까? 선왕이 네, 당연히 위에 있는 선조하고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 눈은 아직 작품은 보지는 않았지만 가의 눈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작품이니까. A 그러면 자족감이나 자긍심이래요. 시어로 화자 연구가 자발적이다.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전개해서 밀려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 틀렸습니다. 2번 나의 수감목은 A와 연관되어 있다.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자족감이나 자긍심인데 답답할 수가 없겠죠.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나의 만산나월은 비와 관련된 시어로 님이 부지한, 이게 님이 부지한 상황은 일단 있긴 있습니다. 4번 다의 봄빛은 비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화자의 그리움도 여기에 있었어요. 라의 부용당반은 비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하면 그리워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3번과 4번이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문으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30수라고 그랬었죠. 네, 30수의 절반을 따지면 1부터 15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봐서 얘는 A, 여기는 B 정도로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짙은 글씨들은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아까 만산나월은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였던 거죠. 여기 보시면 B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A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A와 관련되니까 은자니까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절감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4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지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다시 문제로 가서 5번 문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른 시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 있죠.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읽을 지문이니까 말을 읽겠습니다. 말을 읽어보시면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잃어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수이고 어지 뭐 유한한 간장이 다 끊칠까노라. 뭐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워석버석 해란 해경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지름길 난초거나 자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내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아,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 듯한다? 그럼 뭐가 있냐면 애끓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다라고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가지고 5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얘 시조도 읽어야 되겠죠. 자, 벽사창이 어른어를 커늘 님만 여겨 풀떡 뛰어내다 일어나 뚝딱 나서 보니 자,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여기 보시면 뒤에 게 시옷 디귿이 있죠. 시옷 디귿이 있을 때는 이 뒤에 거를 현대어로 된 소리로 읽으시면 현대어하고 비슷해집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를 커늘 님만 여겨 풀떡 일어나 뚝딱 나서 보니 님은 아니요 명월이 만정한데 벽어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날에 앉아 긴 뿌리를 휘어다가 두 나래에 넣어두고 슬금슬쩍 기타듬는 그림자로다. 모차라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우일 번하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를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고 조금씩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더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벽사창, 창은 창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른어른 거예요.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님으로 여기서 풀떡 일어나 뚝딱 나섰대요. 그만큼 반가워서 뚝딱 나섰다는 거고 님은 아니고 님이 아니라 명월은 달이 밝은데 만정 밝은 달이 만정 정원에 가득 뜰 안에 가득 찼는데 벽오동이라는 달이라고 하면 이게 오동나무라는 뜻이에요. 젖은 잎이에요. 오동나무인지 몰라도 젖은 잎이라고 돼 있죠. 봉황이 날에 앉아 진짜 봉황색이세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서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 나래는 날개에 넣어두고 슬금슬쩍 기타듬는 그림자를 내가 착각했구나. 모처라 그쳐라 밤이 개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에게 우일 번하여라는 웃길 뻔했다. 즉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자 1번 아닌 거 찾는 겁니다.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감각적 자극이라는 거는 결국은 의성어, 의태어일 가능성이 여기서 크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네, 여기서 뚝딱 나서본다 그랬고 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까 바로 일어났죠.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 네, 여기서는 그림자 소리, 저기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4번 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어 있다. 비판? 비판은 원래는 비판이라는 건 긍정 부정을 다 따지지만 보편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을 거론하는 걸 비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애매하거든요. 없어요. 네.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 간장이 끊어질까 하노라 보기의 종류 타인의 평가와 조서, 웃음거리가 아까 웃을 뻔했다. 이게 들어있었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4번이 답이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시조들도 아까 말을 읽었으니까 가나 다라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3번에 있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가를 이제 읽으러 가는 겁니다. 3번에 1번을 읽고,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으라.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으리 네 있으리. 밤중만 1월 일편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돌길이 묻혀서 아는데 여기서 시상을 문답이 있나요? 묻고 대답하는 거 없었어요. 예, 문답이 없군요. 2번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4번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 어쨌건 과거와 현재의 대비인데 여기에서 나는 A에 아까 해당된다 그랬죠. A에는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답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를 대비 과연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석갈에 기나 자르나 기둥이 기울었으나 틀어졌으나 수감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지버 만산나으리 다 내 것인가로라. 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는 좋은 팁이 있습니다. 시조에 나오는 수감목은 무조건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인데 이 초가집을 다른 표현으로는 띠집, 모옥 또는 초가삼간 이런 말들도 씁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양반의 안빈낙도와 관련 있는 단어다라고 그냥 아예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중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3번,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냈자. 선경후정이 뭔지는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자, 일단 한번 다 시절을 보겠습니다.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님은 가고 아니 오는 거. 자, 시조입니다. 시조는 기본적으로 초장과 중장이 경,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해 준 걸 경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앞에 그게 제시됐다 그래서 선경이라고 하고 종장에서는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얘를 후정, 그래서 얘를 선경후정인데 시조는 선경후정이 쓰이지 않은 시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맞습니다. 그래도 나머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요인은 라에서 대상의 감정을 이입할 심리적 변화. 여기에서 라는 아까 비하고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죠. 왜? 니문에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은 아까 읽었을 때 점층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전부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작가하고 제목을 확인하고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4번에서처럼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선택지를 제대로 다 읽어보시는 게 나중에 지문을 읽고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